9월 30일에 일본 중앙을 강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 합동태풍경보센터에서는 태풍 정보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현재 태풍은 괌을 지나서 괌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29일 09시에 초속 65m가 넘는 슈퍼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29일 09시 초속 53m에 달하는 상당히 강력한 태풍으로 일본을 향해서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의 눈이 위치할 수 있는 반경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만약 이 원에 좌측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일본 내지 대한민국을 향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북위 30도 대만에서 상해 지역을 올라갈 때 어느 지역을 거칠 것인가. 대만 쪽으로 치우친다라고 하면은 편서풍을 타고 대한민국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상황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예측으로는 일본 남부에 위치한다라고 하면 서에서 동으로 향하는 바람을 타고서 일본으로 꺾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5일 후에 어느 지역에 위치할지는 그것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주시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500헥토파스칼, 1500m 상공에서 바라보고 있는 태풍은 이곳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고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오는 편서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본 남부 쪽에 위치한다라고 하면 편서풍의 영향을 타고 동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강타하거나 아니면 태평양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대만 부근에 위치한다라고 하면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5일간의 이동 방향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고요. 현재로서는 일본을 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합동태풍경보센터에서는 TS21W가 DMU, 제15호 태풍 DMU로 발달했고요. 그리고 20W는 제16호 태풍 민들레로 발달했음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금 현재 태풍은 괌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내일부터는 강한 태풍으로 발달할 수 있다라고 예측되고요. 9월 27일, 8일, 9일에는 초속 65m에 달하는 슈퍼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파게티 모델에서는 일본 동쪽 태평양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하는 모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본 남부를 강타할 것으로 예측하는 모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쪽으로 이동할 모델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일본 기상청에서 보고 있는 제16호 태풍이고요. 금일 제16호 태풍으로 발달이 되었고요. 29일 9시 매우 강한 태풍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요. 중심기압은 925헥토파스칼,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은 초속 50m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요.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70m에 달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 예보원의 반경을 650km로 잡고 있는데요. 이 예보원이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은 하얀색 점선이 있습니다. 이 하얀색 전선에 태풍의 중심이 위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일 후의 예상이기 때문에 이 예보원 안에 어딘가에 태풍의 눈이 위치할 것으로 예측하지만 30%는 이것을 비껴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대만 쪽에 치우친다라고 하면 한국으로 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태풍의 경로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대한민국 기상청에서도 동일하게 태풍의 경로를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29일 09시에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630km 해상에 위치할 것으로 예측되고요. 일본 기상청과 미 해양기지국 슈퍼컴퓨터 GPV 예측 모델입니다. 9월 29일, 9월 30일, 9월 30일에 일본 중앙을 강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일본 중앙, 바로 도쿄를 강타할 것으로 예측해서 북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일본 기상청이나
기상협회에서는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유럽중기예보센터는 1시간 47분 전에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일본 도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에서는 일본 내륙을 강타하지 않고 태평양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GPV 예측 모델은 3시간 54분 전에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9월 29일 미국 기상청에서는 더 아래쪽에서 태평양을 향해서 나아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이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닌가라고 봅니다. 미국 기상청 GFS 예측 모델에서는 일본 내륙을 향하지 않고 멀리 떨어진 해안 쪽에서 태평양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독일 기상청은 5일간의 예측 정보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9월 29일 최종적으로는 중심기압이 928헥토파스칼, 일본 남부에 위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라고 하면은 30도에서 60도 사이에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을 강타하거나 아니면은 동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는 태풍의 영향이 소폭 있을 수 있지만은 일본 남부 쪽의 해안을 통해서 동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GFS 예측 모델은 더 아래쪽 해안에 태풍이 위치하면서 태평양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가장 무서운 예측 모델 중에 하나가 캐나다 CMC 예측 모델인데요. 일본 남부를 그대로 관통해서 도쿄를 지나서 태풍이 일본 전역을 훑고 지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태풍이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예측이 된다라고 하면 일본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CMC 캐나다 예측 모델은 일본을 관통하는 예측을 계속적으로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상청과 일본 기상협회에서 상당히 긴장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앞으로의 일기도는 25일 09시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맑은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요. 26일 09시, 27일 09시까지 완연한 가을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 태풍만 아니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은 날씨가 앞으로 계속 될 것으로 예측되고요. 이 태풍이 북위 30도 이전에 어느 지역에 위치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북위 30도에서 60도 사이에 상당히 강한 편서풍대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상당히 강력한 제트 기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쪽으로 올라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앞으로 5일간에 대만이나 상해 부근으로 이동하는가의 여부입니다. 만약 북동 무역풍을 타고 그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본과 한국이 동시에 태풍의 영향권이 올 수 있지만 지금 현재처럼 일본 남부 쪽에 위치한다라고 하면 이 편서풍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한국 쪽에 위치할 가능성이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고기압이 발달하고 고기압에 따른 편서풍의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적인 추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